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흙수저로 태어나 지금까지 크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자산을 모은 과정과 제 인생 목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저의 연도별 자산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한 2007년 저는 1,4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취업 준비생 시절 저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로 생활하였고, 취업 초기 소비 수준은 아직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70% 가까운 금액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2009년 지금의 와이프와 자산을 합하면서 처음으로 순 자산이 1억을 넘게 됩니다. 그 이후 2016년까지는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투자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온갖 투자 방법을 모두 시도했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물론이고 채권, 금 투자, 오일 선물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이 당시 저는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비트코인에도 수십만 원을 투자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찔끔 오른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정리하는 바람에 몇 년 뒤 그 작은 금액이 수억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주식 투자도 이 당시에는 어느 누구나 그렇듯 바이오, 유망 IT 기업 등에 투자하였고 초심자의 행운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다양한 방법으로 실패도 경험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양한 가치 투자자에 대한 스토리를 듣게 되고 저명한 세계적 투자자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유상증자나 채권 발행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뜯어가는 회사 말고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주주들에게 환원을 잘해주는 회사를 찾아 건강한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2017년 들어서 저는 본격적으로 가치 투자를 지향하게 됩니다. 때마침 이때쯤 드디어 내 집 마련을 이루었고 이후 맞벌이 소득은 모두 주식 투자에 투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던 중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 당시에 주가가 폭락하면서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가치 투자 관점에서 엄청난 기회임을 알 수 있었고 주식 투자로는 최초로 7천만 원의 대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1년에 1조를 벌어들이는 회사가 예전에는 10조에 거래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5조에 거래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떤 회사는 코로나로 수혜를 보는데도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였고 어떤 회사는 1억 원을 매수하면 매년 1천만 원의 배당금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대출 투자로 망한 사람을 여러 보았기 때문에 절대 대출로 투자를 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이처럼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었지만 저는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소심하지만 나름 큰 금액을 대출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는 기록의 중요성을 느끼고 매주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년 7개월이 지났으니 제가 작성한 주간 투자 보고서만 150회가 넘는 듯 합니다. 그 결과 2020년과 2021년 2년간 엄청난 자산 증식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일부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도 폭등하였고 보유한 집값도 폭등하던 시기를 맞아서 이기도 합니다. 2022년 올해에는 주가도 지지부진하고 부동산과 가상화폐도 하락세를 맞으면서 자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벌어들이는 배당소득과 맞벌이 근로소득 덕분에 어느 정도 버티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제 자산의 연간 금액 및 증가율입니다. 매년 연말에 자산 현황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사실 저는 매월마다 자산 현황 데이터를 엑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5억이 되기까지 11년이 소요되었는데 5억에서 10억이 되기까지는 4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소득이 커지는 이유도 있지만 가치 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차익을 실현하거나 투자한 금액이 배당을 낳고 받은 배당금으로 또다시 투자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식에서만 매년 세금을 제외하고 3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저희 부부의 은퇴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2030년까지 금융자산 20억을 달성하고 은퇴하는 것입니다. 21년 말 기준 저의 금융자산은 6.7억 원이었고 2030년까지 20억 원의 금융자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2.9%의 증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 수익과 근로소득의 꾸준한 증가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수익의 힘이 훨씬 중요해질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증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현금 자산은 7.1억 원입니다. 올해 목표치는 7.6억 원이고
5천만 원의 추가 증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현금 자산 7.1억은 목표치 20억 대비 35.3%입니다. 목표의 35.3%를 달성한 셈입니다. 지난 4월 저의 경제적 자유 달성도는 34.5%였습니다. 지난 4월 달성률보다 0.8%포인트가 상승한 셈입니다. 지난 4월보다 주식과 가상화폐가 약간 오른 영향과 몇 달간 받은 소득의 영향인 듯합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자산 비중 그래프입니다. 주식 자산이 43%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부동산 자산이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과 현금 자산이 13%, 가상화폐가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추가로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투자 계획이 없는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1조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가 1천억에 거래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느니 헐값에 거래되는 부동산 부자 주식에 투자하는 게 거래도 간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세금도 적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2030년까지의 긴 여정을 함께 동행하고 싶으신 분은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많은 분들과 경제적 자유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 예를 들어 제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이유와 미국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 그리고 현재 보유한 주식 포트폴리오 등은 제 지난 영상들에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몇 달 뒤에 저의 경제적 자유 달성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지난 금요일 신한지주의 분기 배당금 52,8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신한지주는 제가 보유한 유일한 국내 분기 배당주입니다. 배당주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거의 상반기에 모든 배당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투자 성향상 하반기에는 투자가 조금 지겨워지기도 하는데 조금 지겨울 만할 때 배당금을 주는 분기 배당주가 작은 즐거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22년 현재까지 제가 받은 배당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2,681만 원입니다. 작년 받은 배당금은 모두 1,735만 원이었습니다. 앞으로 받을 배당금은 신한지주의 3분기 배당금과 SPYD ETF에서 받을 분기 배당금 2번이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받을 배당금을 모두 합하면 대략 2,750만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올해 받는 배당금은 작년보다 1,000만 원이 늘어난 셈이 됩니다. 올해 받은 배당금을 종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국내 배당주에서 받은 배당금이고 해외 배당은 SPYD ETF 딱 한 종목에서 분기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SPYD ETF는 SPY ETF 중에서 배당률이 높은 80개 종목을 모은 고배당주 ETF입니다. 다음은 종목별 배당금 현황입니다. 올해 받은 배당금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금호석유 우선주에서 814만 원을 받았고 대신증권 우선주에서 578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신영증권, 하나사무비, 미래에셋증권이 우리순으로 많은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배당금이 높은 우선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선주의 가격이 본주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 한 주당 배당금도 우선주가 조금 높기 때문에 훨씬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주와 우선주의 배당금 차이가 1년만 놓고 보면 그리 큰 차이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배당금을 받아 다시 고배당주를 재투자했다고 가정하고 10년으로 놓고 보면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배당률이 2.5%인 본주에 1억을 투자해서 연 25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경우와 배당률이 5%인 우선주에 1억을 투자해서 연 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경우를 비교하면 10년 뒤에는 본주에 투자한 경우 1억 2,800만 원이 되고 우선주에 투자한 경우는 1억 6,289만 원이 됩니다.
본주와 우선주의 가격이 변동 없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배당으로만 3,50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억을 투자했으니 35%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게다가 본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좁혀졌다면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높으면서 배당률이 높은 경우를 보게 되면 투자 욕구가 샘솟습니다. 사실 이것은 본주와 우선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낮은 배당금을 주는 종목과 높은 배당금을 주는 종목의 비교도 동일합니다. 주가가 10년간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두 종목의 차이는 본주, 우선주의 경우와 똑같은 것입니다. 현재 제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는 금호석유 우선주, 한화사무비, 미래에셋증권이 우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 투입된 원금은 2억 6,800만 원입니다. 오늘 현재 기준으로 평가금은 4억 9,107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금은 3,230만 원입니다. 현재 평가금이 이렇게 불어난 이유는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한 이유도 있지만 배당주가 주가가 많이 오르면 차익을 실현하고 또다시 저렴한 배당주를 샀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내리면 4% 이상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2년 3년 버티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평가금이 2억 넘게 불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한 결과 원금 기준으로 현재 배당률은 무려 12%나 됩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금호석유 우선주와 대신증권 우선주, 신영증권, 한화사무비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저PER, 저PBR,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잘 해주는 종목입니다. 자사주 소각으로 이어지지 않아 조금 아쉬운 종목이 있긴 하지만 안전마진을 확보했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 충분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YC 우선주를 31개월 동안 보유 중으로 가장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매수한 종목은 인상가와 LX홀딩스, 태광산업입니다. 안전마진을 확보한 종목을 매수해야 수익도 좋고 마음도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얼마 벌었다더라. 누가 산 주식이 2배 되었다더라. 이런 소문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5년 10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저는 누구나 쉽게 주식으로 돈을 잃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22년 8월 4주차 현황입니다. 22년 8월을 한 주 남긴 현재까지 8월 월간 코스피는 1.2% 상승했고 코스닥은 0.1%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1.9% 상승하였습니다. 22년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코스피는 16.7% 하락했고 코스닥은 22.4%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3.4% 하락하였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누적 성적을 보면 코스피는 17.1%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24.9%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83.2% 상승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57.4%, 1억 3,209만 원의 수익을 달성하였고 2021년에는 28.0%, 1억 843만 원의 수익을 달성하였으며 2022년에는 현재까지 1,745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으로는 2억 2,307만 원의 수익 중입니다. 올해 월간 기준으로 보면 1월에 비교적 큰 폭의 하락 후 2월, 3월, 4월에 어느 정도 만회하였으나 5월에 이어 6월에 큰 폭의 하락을 다시 맞았고 7월과 8월에 다시 조금씩 만회하는 중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거래는 없었고 신한지주에서 분기 배당금으로 주당 400원의 배당금 입금이 있었습니다. 수량이 얼마 되지 않아 소액이긴 하지만 받은 배당금으로 배당주를 더 사서 수량을 늘릴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배당금은 작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세금을 제외하고 3,230만 원으로 현재 시가 배당률로 하면 7.8% 정도 됩니다. 하지만 몇몇 종목의 배당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3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매달 25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는 셈입니다. 매달 받는 배당금이 600만 원을 넘는다면 은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은퇴 목표 시점은 앞으로 8년 후인 2030년입니다. 그때까지 금융자산 20억과 보유 주식에서 나오는 연 8천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2년 6개월 동안에 투입된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최근 1년 동안은 지지부진한 성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전체적으로 떨어진 이유가 가장 크긴 하지만 빨리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호쾌한 웃음소리가 먼저 떠오르는 국민배우 전원주, 그녀의 재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물 분석입니다. 전원주는 1939년생으로 경기도 괴성부에서 인삼농사를 짓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1950년 6.25 전쟁으로 남한으로 피난을 오게 되면서 가세가 기울어 한동안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고 전원주는 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교 졸업 후 교사로 근무하다가 1960년 성우로 데뷔하였습니다. 당시에는 TV의 보급률이 낮아 라디오 드라마가 인기였으며 이순재, 삼이자, 양택조 등도 성우였으며 TV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원주도 마찬가지로 1972년 배우로 전향하였습니다. 배우가 되면서 그녀는 오랜 무명 생활을 하였습니다. 억척스럽고 생활력 강한 이미지로 식모 역할을 주로 하였습니다. 점점 인기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드라마, 영화와 CF에서 활약하였는데 특히 데이콤 CF의 인기로 촬영 개런티가 1,000만 원에서 2억으로 2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녀의 재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녀는 1987년 58만 원으로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어머니가 처음 마련해준 550만 원으로 3천만 원을 만들며 첫 투자에 성공합니다. 그녀의 투자법은 그녀의 이미지처럼 단순하게 모으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분석하고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살피며 우량한 회사인지 직원들은 얼마나 성실한지를 따져보고 분할 매매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했습니다. 그녀는 CF를 통해 번 돈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1억 8천만 원으로 불리게 됩니다. 매일매일 증권사 객장을 찾아가 공부하면서 투자금을 늘려가다 보니 나중에는 증권사 회장과 대표도 찾아왔을 정도라고 합니다. IMF 시절에는 폭락한 상가를 구매해 그 상가가 현재 시가 3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녀가 투자한 종목으로 알려진 SK하이닉스의 경우 경기도 이천 하이닉스 재테크 강연을 다녀온 후 하이닉스를 둘러보고 투자를 시작해 현재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이닉스의 주가는 2만 원대이고 현재는 9만 원대이니 4~5배 정도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매년 주당 1,000원이 넘는 배당을 받았을 테니 매수가 대비로 5% 가까운 배당 수익까지 올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무려 1999년 딱 열흘 만에 졸업하는 증권학교라는 주식투자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이 책에는 사업보고서 분석, 재무제표 분석, HTS 사용법, 배당주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그녀의 내공이 느껴지는 책입니다. 그녀는 2022년에 1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묻자 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금을 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현재 금 1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은행에서 전화를 걸어와 시간 약속을 잡고 차도 보내주며 지점장이 찾아오는 등 VIP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그녀의 투자 원칙입니다. 그녀의 첫 번째 원칙은 절약입니다. 샘플 화장품 모으기,
가구는 기본 50년 사용, 사은품으로 받은 휴지 사용하기, 휴지도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기 등 이처럼 되도록 안 버리고 되도록 안 쓰고 되도록 모은다는 전원주는 알뜰하게 모은 결과 저축의 날 저축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택시비가 아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가 고장난 줄 알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계부를 쓰는 이유도 반성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가계부를 보면서 안 사도 될 것을 샀구나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녀의 두 번째 원칙은 장기 분산 투자입니다. 팔 생각을 하지 말고 자꾸 긁어 모아라, 손해봐도 기다려라, 언젠가 올라간다. 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골고루 주식을 매수한 결과 한 두 종목이 손해가 나더라도 평균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 얻게 된 노하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욕심부리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맛이 중요하지. 주식으로 하루아침에 떼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층계를 하나하나 올라가야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면 안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는 20년 된 것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급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성급한 투자를 하게 만들고 이는 투자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점을 그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5년 투자 경력자, 국민배우 전원주님의 재테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처럼 평생 절약하고 투자한다면 누구나 부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22년 8월 말 결산입니다. 8월 한 달간 코스피는 0.8%가 상승했고 코스닥은 0.4%가 상승하였습니다. 제 계좌는 코스피, 코스닥보다는 약간 높은 1.7%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22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17%가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21.9%가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3.6%가 하락하여 두 지수를 큰 폭으로 상회하였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의 누적 실적을 보면 코스피는 16.7%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25.6%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82.9%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간 및 월간 누적 실적입니다. 2020년 57.4% 수익을 기록하였고 2021년에 28.0%의 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22년에는 1월과 5월, 6월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2월과 3월, 4월, 7월, 8월에는 플러스를 기록하였습니다. 1월과 6월에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결과 연간 누적으로도 아직은 마이너스 3.6%를 보이고 있습니다. 엑셀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관리하는 엑셀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관리하는 엑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년과 21년의 기록까지 월별로 보려면 너무 작아져서 보기가 힘드네요. 보시다시피 20년 초에 코로나로 인해 마이너스 7.2%와 마이너스 18.6%를 연속으로 기록했었습니다. 다행히 20년 3월에 대출로 원금을 크게 늘려서 이후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 계좌와 코스피, 코스닥의 누적 실적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수익은 최근에 정체되었지만 코스피, 코스닥 두 지수와 격차가 벌어지는 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잘 해나가고 있다고 더욱 힘을 내봅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20년 초에 원금을 크게 늘려 2억 3천만 원대까지 이르렀고 그 이후에는 대출 상환 등으로 인해 원금 투입은 정체된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오면서 주식을 더 많이 사고 싶은 욕심은 생기지만 최근에 큰 돈 나갈 일이 많아 현금 부족으로 크게 투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현재 투자 종목 현황입니다. 한 주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신한지주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인상가를 소소하게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저는 금호석유 우선주가 비중이 가장 큰 만큼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지난 3월 1,500억 원어치 자사주 매입을 공시하면서 취득 완료 후 전량 이익 소각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주식 취득이 완료된 상황인데 소각은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초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신탁 계약 종료 후, 즉 9월 20일 이후에 소각 예정이라고 친절하게 코멘트를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주주분들이 왜 취득이 완료되었는데 소각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주 마음은 하루라도 빨리 소각해 주길 간절히 바라는데 회사 마음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현재 전체 보유 주식을 통한 23년 예상 배당금은 3,818만 원입니다. 시가 배당률로는 7.8%입니다. 15.4%의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 받는 배당금은 3,230만 원이 예상됩니다. 매월로 환산하면 269만 원을 받는 셈이고 매일 88,500원을 받는 셈입니다. 다만 금호석유와 대신증권의 배당금이 올해보다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ISA 계좌를 통해서는 세금을 바로 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가 될 듯하고 내년 첫 배당금이 기대되는 LX홀딩스와 우리기술 투자를 감안하면 거의 예상과 비슷한 금액을 받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8월 주식투자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금호석유가 8월 24일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인 4.72%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시총은 약 4조 원입니다. 오늘 상승한 이유가 별 이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 스프레드 상승으로 인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등으로 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들 외에 혹시 이런 이유는 아닐까 하고 지금부터 소설을 한번 써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호그룹의 가계도입니다. 박창구 회장 측과 박철환 전 상무는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들은 워낙 복잡하고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만 서술해 보겠습니다. 박철환 전 상무는 박창구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전무에게 승진해서 밀리면서 박창구 회장 측의 반기를 들고 주주 친화 정책 등을 강조하다가 그룹에서 쫓겨났고 박창구 회장의 아들 박준경 전무는 그 이후 최근 이사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철환 전 상무는 세 누나가 있는데 예전에 혼자 지분을 모두 상속받은 게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올해 세 누나에게 15만 주식을 증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뭔가 끈끈한 가족애와 함께 향후 지분 다툼의 힘을 합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추었습니다. 누나들의 시댁과 모친, 장인 측은 모두 대단한 재력가들입니다. 작년 지분 다툼 때는 모친과 장인 측이 지분을 사들여 힘을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앞으로 중요한 인물은 바로 박은혜의 남편 허재명 일진머티리얼즈 대표입니다. 허재명 대표에게 박철환 전 상무는 처남입니다. 처남이 누나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매형과 처남이 서로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매형 입장에서 큰 부담이 없다면 어려움에 처한 처남을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현재 박창구 측 지분의 합계는 14.92%이고 박철환 상무 측 지분의 합계는 10.22%입니다. 표면상으로는 4.7% 차이입니다. 시총이 4조이니 1%는 400억이고 5% 지분은 2천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의 시총은 8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현재 3조 2,600억 원입니다. 그리고 허재명 대표는 일진머티리얼즈의 지분을 53.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 가치는 총 1조 7,300억 원쯤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일진머티리얼즈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진머티리얼즈의 유력 후보로 롯데케미칼이 떠올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 매각 배경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대금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허재명 대표의 보유지분 1조 7천억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합하면 총 매각 대금은 3조까지는 아니더라도 2조는 훨씬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조만 되더라도 금호석유화학 지분 50%나 모을 수 있는 돈인데요. 물론 이 정도를 모으려면 그 전에 주가가 폭등할 테니 저 정도까지는 모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현금이면 경영권을 뒤집을 만한 돈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저 혼자만의 소설이니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사실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있을 자사주 소각 이슈를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피크아웃이긴 하지만 아직도 적자 없이 돈도 잘 벌고 자사주 소각, 경영권 분쟁 등 여러 이슈도 진행 중이니 저는 당분간 계속해서 팝콘을 먹으며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주식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앞으로 30년 혹은 50년 동안, 즉, 평생 동안 저는 주식 투자를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주식 투자를 할 것을 생각하면 사실 하루하루의 등락과 1개월의 수익, 심지어 1년간의 수익마저도 그리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투자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무엇보다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성적이 아니라 앞으로 길게는 50년은 써먹을 투자에 대한 기본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투자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상화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매일 새벽, 야간 연습을 루틴화하면서 기초 체력을 다졌기 때문에 이후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10년간 세계 정상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손흥민의 어린 시절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을 시켰습니다. 아버지가 강조한 훈련은 기본기 훈련. 기본기 훈련만 무려 7년을 시켰습니다. 손흥민이 어린 시절 골을 많이 넣는 것은 그의 아버지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튼튼한 기본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손흥민의 아버지는 평생을 몸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50년 투자 인생에서 기본기 없이 운으로 반짝하고 큰 수익률을 올리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제 주변에서도 좋은 종목 하나만 알려주라고 하면서 단기간에 2배, 3배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투자에 성공하더라도 30년 넘게 남은 앞으로의 주식 투자 인생에 큰 도움이 될까요? 이것은 마치 손흥민이 초등학생 시절 몇 골 더 넣었다고 좋아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높은 성을 지어봤자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는 땅 위로 나오기 전 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뿌리를 뻗으며 튼튼히 한다고 합니다. 대나무 뿌리처럼 기본기를 튼튼히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후죽순처럼 쭉쭉 자라나는 것이지요. 당장의 이슈에 편승하여 단타에 성공하거나 급등주, 테마주, 정치주 등으로 한 2번 반짝 성적을 냈다고 해서 좋아하거나 부러워할 게 아닌 것입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은 무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어차피 수십 년 투자하다 보면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언젠간 무너질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보다 저렴하고 자산 많고 돈 잘 벌고 주주환원 잘해주는 기업을 분산 투자해 놓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절대 돈을 잃지 않을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9월 첫 주차 현황입니다. 9월이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틀간 또다시 증시는 고꾸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9월 현재까지 마이너스 1.4%를 보이고 있고 22년 연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5.0%이며 투자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로 보면 82.9%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간 현황입니다. 9월 이틀간 704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였고
22년 연간 기준으로는 2,542만 원의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누적으로는 2억 1,509만 원 수익 중입니다.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별다른 뉴스도 없었고 역시 거래는 없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마켓 타이밍을 물어보셨습니다. 피터 린치는 경제 전망에 투입하는 시간 대부분은 시간 낭비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유가가 어떻게 될지 이런 이슈에 따라 투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연준 의장도 모르는 마켓 타이밍을 일개 개미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마켓 타이밍을 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였습니다. 그저 기업의 수익과 자산과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현재 주가가 저렴하다고 판단되면 사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기계적 분할 매수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문가들은 분할 매수하라는 말을 자주 쓸까요?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피해가기 좋은 문구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내 덕이고 주가가 내리면 그러게 분할 매수하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할 매수가 투자자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할 매수하다가 주가가 내리면 이득이겠지만 분할 매수하다가 주가가 오르면 더 비싸게 사야 하니 손해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단기적으로 우리의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홀짝 게임과 다를 게 없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저는 2020년 5월부터 극도로 저평가된 저렴한 종목만 골라서 기계적으로 1년 후의 성적을 살펴보는 일명 게으른 개미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펀드를 운영하는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저평가를 받는 종목을 골라서 매수하면 적어도 60%는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60%의 수익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피터 린치도 10번 중 6번을 맞추면 실력이 뛰어난 것이지 9번을 맞출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입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저평가 종목들이 오랫동안 저평가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봐왔기 때문에 한 달이라던가 분기 정도의 기간으로는 충분히 그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2년, 3년으로 평가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5월 14일 편입한 DI 동일을 시작으로 2021년 8월 6일 편입한 금호석유 우선주까지 모두 13종목의 투자가 종료되었습니다. 종목당 1억 원씩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시 13종목 중 10종목이 플러스로 마무리되었고 3종목이 마이너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무려 363%의 수익을 달성하였고 전체 13종목의 총 수익금은 8억 7,191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22년 1월 25일 편입한 HD현대부터 22년 8월 7일 다시 편입한 금호석유 우선주까지 현재 13종목이 투자 중에 있습니다. 분기와 반기마다 배당금을 주는 3종목의 배당금을 합산하여 총 13종목의 수익 현황을 보면 현재 마이너스 8,932만 원입니다. 수익이 날 때는 수익의 범위가 300%, 200%까지 나기도 한 반면 마이너스는 35%가 최대 수치인 걸 보면 탄탄한 수익과 자산 가치를 판단하여 극심한 저평가 종목을 선정하면 위로는 크게 열려 있고 하방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로 27번째와 28번째 추천주에 두 종목을 추가로 펀드에 편입합니다. 바로 미래에셋증권 EUB와 BYC 우선주입니다. 앞으로 1년 뒤인 2023년 9월 4일 종가로 성적을 판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는 기존 영상들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기 때문에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래에셋증권 EUB입니다. PER은 3.08배, PBR은 0.22배, 배당 수익률은 7.91%입니다.
금년도 예상 실질 수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봐도 매우 저평가임이 보입니다. 다음은 BYC 우선주입니다. PER 값은 2.67배, PBR은 0.23배, 배당 수익률은 1.11%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부동산 자산들이 모두 저평가되어 있어 실질적 자산을 감안하면 PBR이 0.1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주와 우선주의 괴리율도 크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종목 모두 1년 뒤에 수익권일 확률이 90%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